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23일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오전 0시였죠.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10경기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이 38라운드 10경기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유럽 챔피언스 리그 티켓 남은 2장, 그리고 유로파 리그 2장, 여기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1장, 과연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자, 38라운드 하기 전에 이제 37라운드까지의 그 순위를 잠깐 살펴보시면, 일단 3, 4위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잖아요. 3위가 첼시, 4위가 리버풀, 각각 승점 67점, 66점이었고요. 레스터 시티가 승점 66으로 리버풀과 동률을 이뤘습니다만 골 득실차에서 4골이 부족하면서 5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6위가 웨스트햄, 7위가 토트넘이었고요. 8위 에버튼, 9위 아스날, 10위 리즈, 이런 순서대로 갔습니다. 리즈까지는 산술적으로 유럽 대항전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위가 이제 37라운드까지의 순위였고요. 38라운드 10경기 중에 이제 에스턴 빌라, 첼시, 리버풀이 또 크리스탈 팰리스와 맞붙고, 레스터 시티가 토트넘이랑 맞붙고, 웨스트햄 대 사우스햄튼, 그리고 아스날 대 브라이튼, 이 5경기가 상당히 중요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경기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유로파 리그, 여기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시작하고요. 전반 18분 레스터 시티가 한 발 앞서갔습니다. 제이미 바디가 페널티킥으로 첫 골을 집어넣으면서 레스터 시티가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레스터 시티가 3위, 첼시가 4위,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권으로 올라갔고요. 5위 리버풀, 6위 웨스트햄, 7위 토트넘, 이런 식으로 순위가 정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경기, 웨스트햄과 소튼, 사우스햄튼의 경기에서 갑자기 전반 33분, 그리고 전반 30분, 전반 33분에 프로나이스가 2골을 팍팍팍 이렇게 연속골을 집어넣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웨스트햄은 한 골 더 넣으면서 3대0으로 이기게 되는데요. 이 골에 힘입어서 이 웨스트햄이 65점, 물론 이제 순위가 바뀌진 않습니다만, 6에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65점을 마크를 하면서 유로파 리그의 진출권을 확정을 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레스터 시티를 누르고 웨스트햄이 졌어야 되는데, 전반 30분, 전반 33분에 웨스트햄이 2골을 몰아치면서 결국 토트넘의 유로파 리그 진출권은 거의 물 건너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추후에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웨스트햄이 한 골 더 넣었는데, 더 이상의 웨스트햄의 그 경기 상황, 경기의 그런 결과는 여기가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웨스트햄은 이 2번째 골을 넣는 시점에 딱 6위 확정, 사실상, 그리고 유로파리그 진출 확정을 짓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 36분에 리버풀이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마네였는데요. 리버풀이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1대0으로 앞서가면서 또 순위의 변동이 생기기 시작했죠. 리버풀이 3위로 올라갔습니다. 69점으로요. 그리고 레스터 시티가 4위로 한 계단 떨어졌고요. 그래도 첼시가 레스터 시티보다 1점이 모자랐기 때문에 5위, 웨스트햄은 6위, 그리고 토트넘이 7위, 이렇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 41분에 토트넘의 케인이 골을 집어넣었죠. 그러면서 다시 특히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의 순위가 또 요동을 쳤는데, 레스터와 토트넘이 이제 다시 1대1이 되면서 리버풀은 3위를 유지를 했고요. 첼시가 5위에 있다가 다시 4위로 올라서고, 레스터 시티는 4위에서 5위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7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2분 후에 에스턴 빌라의 트라오레가 첫 골을 집어넣으면서 에스턴 빌라가 1대0으로 첼시를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위에는 그 직전 상황, 케인이 이제 골 넣으면서 1대1이 되고, 그 직전 상황에서 순위에는 큰 요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첼시가 68점에서 이제 비기고 있다가 떨어졌으니까 다시 67점으로 떨어진 상태가 됐고요. 하지만 레스터 시티보다는 2골이 앞섰기 때문에
네, 레스터 시티 두 골이 앞섰기 때문에 4위에 일단은 랭크가 돼 있었지만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후반이 시작이 됐는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후반 4분과 49분에 갑자기 아스널이 등장을 합니다. 아스널이 이제 브라이튼과 홈 경기를 가지게 됐는데 후반 4분에 아스널의 페페가 골을 집어넣으면서 브라이튼을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 7위 자리가 또 요동을 치기 시작하거든요. 토트넘이 승점 60점으로 7위였는데 갑자기 아스널이 승점 3점을 보태면서 승점 58에서 승점 61로 올라갔습니다. 토트넘을 제치고 7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에 이렇게 한 발 더 다가서게 됐고요. 이제 추후에 아스널은 한 골을 더 넣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이튼은 2대0으로 누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그 이후에 페페가 한 골 더 넣고 그런 상황까지는 아스널이 7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아스널이 7위로 반짝 올라갔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52분에 에스턴 빌라의 엘 가지가 한 골을 더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3위 리버풀, 4위 첼시, 5위 레스터 시티의 그 순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만 첼시가 또 한 골을 까먹었어요. 그러면서 첼시와 레스터 시티가 승점 67 갔거든요. 그런데 골 득실에서 첼시가 플러스 21, 레스터 시티가 플러스 20이었습니다. 한 골 차가 된 거죠. 야, 이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에스턴 빌라가 한 골 더 넣으면서 더 벌어지든지 하면 이 4위와 5위의 이 순위도 골 득실에 의해 가지고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직면을 하게 되면서 첼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 후에 레스터 시티가 역전골을 넣었죠. 그러니까 다시 리드하는 골을 넣었죠. 제이미 바디가 다시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스터 시티가 첼시를 제치고 다시 4위로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3위 리버풀이고요. 레스터 시티가 승점 69가 되면서 4위로 올라가고 첼시가 5위로 떨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첼시는 이제 골치 아프게 된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소강 상태가 되다가 70분에 첼시의 7회 그리고 74분에 리버풀의 마네가 골을 각각 넣습니다. 근데 이 골을 넣은 거는 뭐 큰 순위에 지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 골 득실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순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계속 3위 리버풀, 4위 레스터 시티, 5위 첼시, 6위 웨스트햄, 7위 아스날 그리고 8위 토트넘 이 순서대로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이때부터 이제 레스터의 쇼가 펼쳐집니다. 레스터의 토트넘 쇼가 펼쳐지는데요. 자, 76분에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올리고 슈마이켈이 막아내는 것을 잘 못 막아내가지고 치려는 거를 이 펀칭이 잘못돼가지고 골로 들어가고 말았죠. 이 슈마이켈의 자책골로 이제 결국 기록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레스터 시티와 토트넘이 2대2 또다시 동점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레스터 시티가 4위에서 5위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첼시가 67점, 레스터 시티도 67점이 되는데 첼시가 플러스 22, 레스터 시티가 플러스 20으로 다시 첼시와 레스터 시티의 이 순위가 뒤바뀌게 되는 상황이고요. 토트넘은 다시 1점을 추가를 해가지고 60점이 됐습니다만 아스널이 61점이었기 때문에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은 여전히 8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토트넘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행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또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뭐 레스터 시티도 유로파로 가고 토트넘은 유로파 컨퍼런스 못 가겠다. 유럽 대항전 못 가겠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87분에 가레스 베일이 토트넘의 역전을 이끄는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스터 시티 2, 토트넘 3 이런 그 점수표가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어차피 레스터 시티는 67점이었다가 이제 66점에 떨어지고 어차피 다시 4위로 못 올라가고 5위가 공고하게 됐고 토트넘이요. 아스날 밑에 있다가 아스날 제치고 62점으로 올라가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이제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베일이 세기골을 탁 박아 넣으면서 이제 마지막 최종 순위들이 딱 정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리버풀이요 3위, 4위가 첼시는 뭐 아스톤 빌라에 졌습니다만 4위를 유지를 하게 됐고, 레스터 시티가 5위, 웨스트햄이 6위, 그리고 토트넘이 승점 62로 7위, 아스널이 승점 61로 8위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끝났고요. 프리미어리그의 최종 순위가 딱 결정이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는 우승을 이미 확정을 지은 상태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위를 확정을 했습니다. 리버풀이요 3위, 막 저 8위까지 떨어져 있다가 승승장구하면서 최근 10경기, 리그 10경기에서 8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3위로 급상승을 했고, 첼시는 아스톤 빌라에게 졌습니다만 레스터가 지면서 첼시가 마지막으로 유럽 챔피언스 리그 행 막차에 올라타게 됐습니다. 레스터 시티는요, 지난 시즌에 이어서 결국 시즌 막판에 또다시 유럽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에서 유로파 리그로 떨어지는 그런 아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요. 웨스트햄은 유로파 리그 정말 오랜만에 이제 유럽 대항전에 나가게 되고, 토트넘은 간신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라는 또 새로운 대회, 이제 다음 시즌부터 런칭되는 대회죠. 이 대회에 처음으로 잉글랜드 대표로는 처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스널은요 25년 만에 유럽 대항전이 없는 시즌을 가지게 됐고요. 9위는 리즈 유나이티드, 10위 에버튼은 이제 맨시티에게 5대 0으로 완전히 대패를 했죠. 그러면서 1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즈 유나이티드와 59점으로 같았습니다만 에버튼이 5대 0으로 지면서 골 득실에서, 또 리즈는 이겼거든요. 그러면서 골 득실에서 바뀌면서 리즈가 9위, 에버튼이 10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래쪽 순위 보시게 되면 11위가 아스톤 빌라고요. 그리고 11위, 12위 차이가 꽤 큽니다. 승점 10점 차가 납니다. 뉴캐슬이 12위, 울버햄튼이 13위, 크리스탈 팰리스가 14위, 사우스햄튼이 15위, 브라이튼이 16위, 그리고 번리가 17위를 차지하면서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의 잔류를 확정을 했고요. 뭐 이미 강등권은 한 몇 경기 전에 다 정해졌죠. 풀럼이 승점 28로 18위,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이 승점 26으로 19위,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승점 23으로 20위를 차지했습니다. 풀럼,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18, 19, 20위를 차지하면서 다음 시즌에는 강등돼서 챔피언십에서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챔피언십에서 올라올 팀들이 3팀 중에 2팀이 결정이 됐죠. 노리치가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됐고요. 2위는 와포드, 역시 프리미어리그로 복귀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놓고 챔피언십 3위부터 3, 4, 5, 6위가 이렇게 플레이오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플레이오프 파이널이 하나 남아있는데, 플레이오프 파이널에는 브렌트포드 그리고 스완지 시티가 단판 승부 격돌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또 어느 팀이 올라올 것인지는 5월 29일에 결정이 되니까 또 그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공격수,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순위 한번 살펴보시면, 해리케인이 올 시즌 득점왕 그리고 도움왕을 다 차지를 했습니다. 해리케인 리그에서 23골을 넣으면서 1등, 모하메드 살라가 22골인데요. 한 골 차로 제쳤고요. 어시스트 부분에서도 해리케인이 14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12개의 도움을 기록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2개 차로 제치고 도움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는 리그 17골을 기록을 하면서 득점 순위 공동 4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또 어시스트 순위에서도 어시스트 10개로 도움 순위 공동 4위, 골 득점 순위도 4위, 도움 순위도 4위,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 공격수로 다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경기 이렇게 끝났고요. 저도 한 시즌 동안 열심히 또 취재를 다녔으니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또 유로도 있고 또 올림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경기들이 남아 있으니까 또 그 경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국 런던에서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